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18포인트, 0.20% 하락한 2082.4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4% 내린 674.7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잠시 미국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12일 미국 뉴욕 증시는 연이은 상승세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는 3,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이 붉은빛 행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영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빼고는 나머지 아시아 주요 증시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이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국가통계국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1992년 당국이 조사를 한 이래로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이 시장의 예상치하고는 같은 수치를 보여준 겁니다. 자,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2분기에 그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이 예상을 해왔고 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된 이래로 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중국 정부가 금융통화 정책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이제 시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증시 또다시 왕따 장세를 보여주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증시 역시도 당분간 이 장마철 증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좀 씁쓸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외교 이제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휴전 협상으로 넘어가서 좀 안도의 한숨, 안도 랠리가 나오나 했더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과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이제는 미일 무역 전쟁, 한일 무역 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우리 이제 한국 증시 역시도 한국은행 쪽에서 기준금리 이제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있지만 일단은 7월 말에 FOMC 쪽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와야지만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연속성을 가지면서 8월 금리 인하론에 좀 무게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연준에서도 지금 말로써 8월 연준에서 말로써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험성 인하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적어도 저는 9월 금리 인하론에 무게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외적인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내적인 지금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본 규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 쪽에서도 추가 그런 예상 그 편성안을 3천억 원 가량 이제 편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일본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좀 더 추가 품목을 이제 확대를 해서 규제를 좀 더 넓혀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캐치올 규제라고 하죠.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안보상의 위협이 된다면은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조치가 또 매겨질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런 고려 변수들을 따졌을 때 앞으로 증시가 사실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하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번 주 일요일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베 총리가 만약에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이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이제 아베 총리가 물러나게 된다면은 또 우리나라랑 일본 관계가 또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이번 주 주말에 달렸다라고 보시면서 관망 유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금리 인하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 바로 일본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참의원 선거를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같은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눈치를 좀 많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내용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들 그다음에 좀 아쉬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외적인 변수 중에 호재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더 과하게 받아들이면서 변동성을 좀 많이 키우는 그럼 약간 좀 힘이 약한 그런 증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렸었고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외인의 수급 방어들이 좀 나왔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금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좀 그 안도의 그 흐름을 좀 가져갈 이유가 없다.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악재가 많이 좀 끼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적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시장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좀 긍정적인 뉴스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지수가 좀 더 많이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약주들이 또 많이 문제를 좀 일으키고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메인 수급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의 그 제약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쪽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상승세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수급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이제 대장이 계속해서 좀 멀어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외되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의 시장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 뭐 실적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대장주가 휘청거리고 있고 지금 뭐 이번 주까지는 또 일본과의 갈등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좀 부정적으로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오히려 이제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반사익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재료주들과 그런 이제 테마주들의 뭐 단기적인 흐름들에 집중을 하셔서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시장은 하락하지만은 수익 낼 수 있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후성 가지고 오셨습니다. 후성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29.56% 그야말로 급등하면서 11,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우리가 그때 6월 30일이죠. 그때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잖아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날이기도 했고 또 갑자기 일본이 뭐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굉장히 좀 핫했던 날이었는데 이 종목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 반사 이익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오늘 이제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무려 3종목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네. 시장이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일본 규제 관련 종목군에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후성뿐만 아니라 동진세미캠이나 램테크놀로지, 솔브레인과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대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래 과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일본 규제 품목에서 뭐 폴리미드나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와 같은 3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포토리지스트에 해당하는 감가객을 만드는 또 이 후성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의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동진세미컴과 같은 이유로 상승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제 한일 실무회담을 두고서 굉장히 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창고 같은 데서 이제 한일 간의 그런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도 푸대접을 받아야 되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쪽에서도 지난 1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재차 이 한일 실무회담에서 제외하겠다고 또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성 흐름이 어떤 흐름 속에서 기술적으로 상승했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성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이제 지난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2017년도에서 18년도 구간을 보면은 쌍봉 구간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강한 상승 흐름 나왔었는데 그 다음 구간 2008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저항받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19년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이 후성과 같이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이렇게 반도체 규제 관련 종목으로 엮인 종목 중에서 또 켄트로스라는 종목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후성도 7월 초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규제, 뭐 반사익 수혜주로 엮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매물대 구간이 대략 9,200원 구간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구간에서 비로소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과대납폭 이후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골든 크로스가 떠주고 다시 한 번 더 대량 거래량이 떠주는 시점부터 강하게 시세를 쏘아 올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는 매매, 트렌드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와 또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기술적 흐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흐름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성과 같은 후속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주식 와이프가 이런 기술적 흐름에 트렌드 매매에 알맞는 종목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후성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램테크놀로지도 오늘 19.66% 상승했고 또 솔브레인도 17.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오늘 28.4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 비슷해요. 그때 이후로 7월 1일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강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그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오늘의 또 이제 특징주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7월 1일 날 첫 급등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특징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반사익 수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사익이 가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이 더 크고 커가지고 오늘은 뭐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뭐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그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경우는 이런 그 반사익 수혜주들이 잘 날아가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뭐 후성,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로 수급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으로 이제 좀 강하게 뻗어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약간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아침장부터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밀리기 시작하니까 개장 초에는 그 불매 운동, 그러니까 지금 뭐 애국 테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모나미라던가 뭐 신성통상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오늘 오전장에는 굉장히 좀 강하고 빠른 그런 상승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근데 오후장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 빠지고 상승분들을 조금씩 좀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후성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그런 반사익 수혜주들이 대체제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장 마감 때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 과거의 패턴 바로 이제 그 전주의 흐름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런 뭐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혹은 뭐 대체제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어서는 뭐 이제 그 다음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뭐 탐소선유라던가 혹은 뭐 이제 공작기계 관련된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후성은 상한가를 갖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은 나왔지만은 당일 가장 큰 상승은 오늘 이제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덜 오른 수혜주들 이쪽으로는 이제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좀 더 강력하게 힘을 좀 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들이 대장주에서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후속주들,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따라가면서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후발주자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은 뭐 이런 그 반도체 소재주들이라든가 혹은 뭐 제가 지난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싹 해드렸죠. 애국 테마 즉 그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고 당분간은 이쪽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제 돌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아직 급등이 안 나간 종목들 그 다음 후속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매수일 7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이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에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6.34% 상승했고요. 최고가 7,28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종목이요 매수할 때 갑자기 쭉 빠졌는데 우리가 또 계산을 시초가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날 우리가 좀 많이 빠지면서 6,690원까지 7% 정도 쭉 빠지면서 우리한테 매수의 기회를 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쭉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이요 이제 목표가까지 달려갈 준비를 이제 한 거겠죠? 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후성,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그다음 후속으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당일날에는 지금 주가가 시초가를 좀 위쪽으로 올려놓고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매수가가 위쪽에서 잡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아직은 뭐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충분히 더 뛰어넘고 목표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뭐 2018년도 혹은 뭐 2019년도 상반기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대 부분들을 위쪽으로 이제 치고 넘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상방 구간들을 찔렀었던 이런 구간보다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동진 세미캠이랑 그다음에 후성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상승률들이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 후발주자로 이제 따라 움직이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주봉상 차트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가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맞춰서 이제 음봉 매수를 진행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여기 바닥에서부터는 뭐 두 자리 수익률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매수가에 따라서 분할 매도 정도는 뭐 간단하게 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8,000원 윗구간대까지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좋은 흐름들 기대하면서 조금 더 유지를 해 나가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인 양행은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 네오텍인데요. 매수일 7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1,915원까지 올라섰는데요. 그 이후로는 조금 빠지면서 1.14%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줬거든요. 이 종목이요. 초반에는 굉장히 좋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5% 정도 쭉 빠지면서 다시 우리가 가져갈 수 될까요?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때 AS 때도 더 담아도 좋아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좋았습니다.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더 가져가도 되겠죠? 네. 일단은 그 사실 뭐 더 가져가고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는 단기보다는 약간 맞아요. 중단기 약간 느낌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장에 갭상승 띄워놓고 아침에 상방으로 확 붙여주는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뭐 시장 상황 대비해서 분할 매도 정도는 필히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매수 그 구간에서 시초가로 또 이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그림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추세는 뭐 그 당시의 흐름들을 돌파를 했었고 위쪽으로 뭐 계속 찌르면서 저점대는 높아지고 뚫고 올라가는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갭상승을 위쪽으로 때려놓고 대략 한 8% 정도의 그 오늘 당일 상승률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막판에 이제 음봉으로 이제 거래량 많게 내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아래 구간에서 좀 바닥을 재차 잡고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는 뭐 이제 2, 3거래일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점대선 이런 부분들 혹은 뭐 이제 그 손절가 이런 부분들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그림들은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나는 매도를 못했어요, 수익 실현을 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기회에 이런 구간들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분할 매도 이제 충분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그 아래 자막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의 이제 목표가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목표가까지는 가져가되 지금 흐름 보시면서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코프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7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3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이요. 굉장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을 받으면서 3.7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요. 처음에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매수하고 그 다음날 좀 빠지면서 어떡하지? 괜찮을까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빨간불을 오늘 강하게 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반등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네,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프라가 또 어떤 그 사물, 뭐 동물이랑 좀 이름 비슷하지 않나요? 코브라. 코브라.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코프라 이제 코브라처럼 올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유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슈가 또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프라 역시도 일본 규제 반사익 수혜 종목군으로 지금 엮여 있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이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올 당시만 해도 2015년도 경에 이 탄소 섬유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기사를 제가 스크립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탄소 섬유에 대한 이제 개발 이야기가 있었고요. 2015년도부터 탄소 섬유를 이제 상용화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기업이 바로 이 코프라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프라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든 크로스와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후성 이런 종목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그다음에 대량 거래량 붙어주니까 주가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코프라 역시도 7월 중순경부터 이런 일본 규제 관련 이슈들을 통해서 대량 거래량이 나와줬고요. 골든크로스 구간을 단숨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강한데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가니까 이건 정말 신뢰도가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3,600원 구간대 매물대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눌림목 이후에 지금 현재 반등 구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3,600원 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N자형 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보다 조금 더 널널하게 잡아드리자면은 손절가는 수렴이평선 구간 3,500원 구간대까지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4,300원까지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20주선 기준으로 해서 4,300원까지 목표가 계속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기업은 굉장히 뭔가 탄탄한 느낌이 드네요. 2018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도 굉장히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제가 이제 실수 차익 매매법을 하지 않습니까? 실적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제가 항상 힌트 가지고 올 때도 실적적인 부분을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흑자 전환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트렌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롱투코리아나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관련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흑자 전환된 그런 이제 기업 재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주가 흐름과 재무 상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 종목으로 급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 기업의 지금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룽투코리아가 원래 이제 중국 쪽의 룽투게임즈에서 우리 한국 쪽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 룽투코리아로 이름이 변경 상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7년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었는데 2018년도에 흑자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흑자 전환된 기업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주가 상승을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룽투코리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키다리 스튜디오 최근에 프랑스 웹툰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오늘 역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는데요. 이 기업 역시 기업 분석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왔었는데 2018년도에 흑자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액까지 매년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이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흑자 전환된 기업 재무를 가진 종목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수요가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일본 반사 이익 수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반사 이익 수혜 종목 섹터들이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지금 뭐 반도체 규제 관련 종목도 오늘 올라갔고요. 애국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품목 확대로 인해서 공작기계, 탄소 섬유 관련 종목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너무 범위가 방대해서. 방대하다라고 이제 보신다면 힌트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추가 품목 확대 관련 종목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다비드 전문가님 혹시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추가 품목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 좀 약간 좀 그 범위를 좀 넓게 해주셔서 지금 좀 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추가 품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탄소 섬유 쪽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공작기계 뭐 이쪽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반도체 소재 뭐 후성이나 혹은 뭐 동지 세미캠 이런 거는 이제 좀 먼저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고 뭐 이제 그쪽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종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 하나 더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좀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서 뭐 실적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까지 한번 추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트렌드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골든크로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후성 제가 아까 차트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골든크로스와 대량 거래량이 터진 종목 중에서 우리가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범위가 방대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추려보자면은 공작기계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이 기술적인 흐름과 이슈와 실적 흐름 체크를 하셔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작기계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골든크로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추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도 다비드 전문가님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 힌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 협의했는데 그 사진 보니까 정말 굴욕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그 또 일본에서도 그 말 바꾸기를 또 계속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 과장급 회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갈등이 좀 심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뭐 갈등이 좀 더 심화가 되고 아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 금요일 장 마감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회의가 이제 또 마감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 오늘 개장을 하면서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 모나미라던가 뭐 신성통상, 그다음에 뭐 화이트젤 홀딩스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반사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힘이 더 강력하게 이제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흘러가는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화해하고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그런 상황
상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선거 관련된 이슈 쪽을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시장의 대장과 테마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지금은 이 이슈와 이 트렌드에 맞춰서 여기에 반사익으로 떠오르는 종목들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선택권이 몇 개가 없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섹터와 여기 관련된 반사익 종목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 다음에 후속으로 더 강력한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다비드 전문가님을 좀 오해를 했네요. 아까 의도적으로 안 맞추신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쪽은 네. 공작 기계였고 이쪽은 불화수소여가지고 저는 사실 일본 나왔을 때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 했거든요. 네. 불화수소와 관련된 종목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 오늘 이미 뭐 올라간 네, 종목들이 좀 그러니까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불화수소 첫 공정 투입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게 오늘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오늘 이제 원래는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그 품목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국산 불화수소를 이제 첫 공정에 이제 투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대체 상품을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투자를 나선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었고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맞대응을 하기로 우리 그 뉴스들을 좀 많이 보셨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한 그 움직임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후성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는 올라가도 하루에 뭐 10몇 프로 이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상한가에 꽂혀버렸죠.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요거를 통해서 이쪽 테마와 이쪽 관련된 재료들은 더 강력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음 기대되는 그런 소재들의 뭐 그 다음 그 순환매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최대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 처음에 소재 세 가지 관련된 내용들 불화수소를 포함해가지고 뭐 에칭가스 그다음에 불화수소 그다음에 감가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서 실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오늘은 차트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후성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은 거의 뭐 상한가를 갔었고요. 같은 이슈와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SKC 솔믹스라는 종목은 오늘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신 오늘 장 마감을 하니까 오늘 시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내일 4, 5% 정도 이상의 갭 상승을 할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 후속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여기 반사익 수혜주를 가져가시려고 한다면은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여기서 첫 공정에 국내산 상품들을 처음 도입을 했다. 이 이슈들을 필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맞춰도 돼요? 맞춰주세요. 맞춰주셔야죠. 네, 맞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워닝 머티리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에칭가스가 플로리나 수소라고도 불리고 에칭가스라고도 이제 불리거든요. 불화수소가. 근데 그 불화수소가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 국내 중소형 기업 중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따져봤을 때 일단 일본 쪽에서 원재료 수입을 하고 또 정제를 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는 워닉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워닉 머티리얼즈가 과대납포 이후에 지금 이제부터 대량 거래량과 수급이 붙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주식와이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크로스와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는 시점이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 전고점 구간, 오늘 구간 이후로 돌파하는 흐름 을 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세 낼 만한 그런 에칭가스 관련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는 워닝 머티리얼즈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기관이 사랑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급등을 보였다. 그러면 급등을 하면 살짝 눌려있는 상태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의 막 다 때려 맞출 기세로 그 말씀을 하셔서 살짝 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장 마감할 때는 뭐 10% 정도의 상승률을 찍으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고치는 한 19%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충분히 이렇게 이 정도의 상승률들을 하루 만에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그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 좀 단기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뭐 연기금을 통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좀 기간의 연속 순매도 포지션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기간 쪽에서 연속 그 매집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소재들을 가지고 첫 공정에 투입을 지금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이 막 그 재료는 좋은데 지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거에 이제 뭐 그 같은 이슈를 가지고 뭐 상한가를 갔다던가 혹은 뭐 급등을 보여줬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 이력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오늘 후성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첫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하루 만에 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거는 반사익 수혜주를 이제 어필을 좀 시켜놓은 상황이고 오늘 이제 뭐 이슈가 나오고 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폭발하면서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특징주로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종목들 시장이 막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20%의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반사익 수혜주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하고 이제 끼를 분출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만들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슈가 오늘 같은 날 뭐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런 모습들 최초의 같이 급등하는 모습들은 나왔는데 차트가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날아가는 종목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일단은 다비드 전문가님께 솔브레인 왔고요. 후성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조강미남 다비드님 하면서 워닝 머티리얼즈 맞죠? 라고 하셨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 화청기계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께 일진다이아도 와 있고요. 3S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주아쌤 하면서 동국 RNS 아닌교 라면서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왔고요.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TPC 그리고 팬이에요 하면서 YG1 그다음에 도리도리 까르르 깍 하면서 깍공 잘 보고 있어요 하면서 주식 만화님께도 메시지가 또 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는 여러 가지 종목이 다양하게 와 있고요. 다비드 전문가님 종목은 아직까지는 조금밖에 안 오긴 했지만 우리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가 여 안에 정답이 있으면 O, 없으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없으세요? 두 분 다 오늘 숨겨진 네. 보석 같은 종목 가지고 오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없네요.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은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우림 기계가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못 맞추셨어요. 오늘 히든 종목이 우림 기계였습니다.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오늘 사실 다비드님이 맞출 줄 알고서 좀 질문 난이도를 좀 높여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 맞춰서 다음부터는 제가 난이도 조절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림 기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시가총액이 500억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요새 이제 시장이 시가총액 1,000억 미만대의 종목들이 또 뛰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림기계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와이프의 비법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점 라인 구간이 4,5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바로 앞전 구간 전고점 기준으로 매물대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4,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 기준으로 3,700원까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꼭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우림기계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4,500원 그리고 손절가 3,7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도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종목들을 하나씩 다 봤어요. 원익 QNC, 그다음에 뭐 솔브레인, 그다음에 뭐 워닝 머티리얼즈, 다 그 좋은 종목들과 그다음에 최근 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오늘 제가 종목을 고르면서 지금 방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던 종목들을 한 번씩은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종목보다 더 그 반사익 수혜로 좋은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모르신다고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에서 그 다음으로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처음에 동진 세미캠이 첫 번째 그 특징주로 이제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을 때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움직임이 조금 약했지만 오늘은 상한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움직임과 그다음에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하고 선취 관점에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는 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바로 빠지다 보니까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나왔죠. 지난주에 제가 관련된 종목들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뭘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렸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디서 언제 사고 어떻게 팔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가져가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죠. 오늘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고른 이 종목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필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저희는 내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주간 같은 경우에는 참의원 선거까지는 우리가 좀 관망세를 유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느냐 참패하느냐 내지는 의석수를 3분의 2 정도를 가져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망세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단기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흐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팍스넷이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30%대까지 빠지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손바뀜에 주의하셔서 매매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잘 나가는 오히려 좀 기회가 생기는 그런 종목들이 이미 시장에 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오래된 종목들을 질질 끌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지금 잘 가는 종목으로 빠르게 그 매매, 선취, 수익 실현으로 이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트렌드에 맞는 지금 이슈와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종목에 집중을 하시고
마시고요. 시장에 기대하지 마시고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기법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급등이 나오고 이미 올라간 종목들 말고 바닥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 흐름세 바닥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막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침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곳곳에서 내린다고 하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